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제가 첫 번째 영상에 약속을 드린 게 굴착기 조종사의 수입은 어떤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드리겠다고 제가 이제 약속을 한 적이 있었어요. 공유를 해드려야겠다 이제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미수금 없이 매출 빼기 뭐 지출 순수입 이런 식으로 그냥 심플하게 가고 싶어서 최대한 해결을 하느라 좀 시간이 좀 걸렸어요. 어쨌든 다행히 이제 4월 초에 마감이 다 돼서 거짓 없이 100% 유기농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릴 수가 있게 됐고, 기존에 올라와 있던 영상들을 좀 검색을 해봤더니 한 달에 얼마 버냐, 뭐 수입은 어떠냐, 뭐 이런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좀 정보가 흐릿하다고 해야 되나? 디테일하게 제가 알고 싶었던 부분까지 알 수 있는 영상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핀셋으로 꼬집듯이 이렇게 꼬집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딱 하나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급여, 돈, 뭐 이런 게 들어가면은 막 왈가왈부가 많이 달려요. 뭐 서로 이렇게 소통하고 하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영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포크레인 기사는 얼마 번다 이게 아니에요. 두더지는 기사 생활할 때는 얼마를 벌었으며, 투자를 해서 이제 사업주가 됐을 때는 또 얼마를 벌고, 얼마의 매출을 찍어서 어떤 곳에 지출이 나가며 결과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순소득이 남는구나,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지, 제가 포크레인 하면서 이만큼 벌어 이거를 포인트로 두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나만 좀 인지하고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사 생활로 일단 한번 넘어가 볼게요. 2023년도 1년간의 기사 생활하면서 받았던 급여 내역을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급여가 433만 원이었더라고요. 그때 당시 제가 하루에 28만 원 요 정도 받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제 월급제가 아니었고 이제 고정 스페어라고 해서 하루 일하면 얼마, 뭐 이틀 일하면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무조건 일할 계산으로 이렇게 했던 시절이었어요. 그때 제가 2년 동안 한 곳에서 기사를 탔었는데 23년도에 받았던 평균 급여가 이제 433만 원이었더라고요. 그러면 매달 이렇게 433만 원씩 벌었느냐? 그건 아니고, 제가 이걸 외우질 못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띄워놓고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일단 뭐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1월달, 2월달은 거의 일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방학이에요. 그래도 꾸역꾸역 해가지고 뭐 1월달엔 135, 2월달에는 270, 요 정도 이제 급여를 받았네요. 이제 3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일처리 시작되죠. 쭉쭉쭉 하다가 이제 6, 7, 8월달에는 이제 장마 기간이 좀 있어서 이제 비가 와서 조금 줄어들고, 9월달에는 좀 이슈가 있었던 게 제가 조금 쉬었어요. 좀 어디 놀러 갔다 오느라고 좀 쉬는 기간이 길어서 급여가 확 줄어들었던 적이 있고, 일하기 좋은 가을 들어서 가지고 또 이제 급여가 올라가죠. 3월달부터 11월까지는 좀 꾸준히 있어요. 본인이 몸 컨디션만 잘 하면 계속 꾸준한 급여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때 12월달 들어서 이제 제가 개업 준비를 시작합니다. 이제 사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나 이제 독립하겠다, 이제 홀로서기를 하겠다, 12월달부터 개업 준비를 하느라고 이제 좀 곤두박질 쳤죠. 이렇게 하고 24년 1월부터 3월까지 약 3달 동안 제가 이제 개업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비수기랑 성수기랑 뚜렷하게 차이가 나죠. 이쪽 일은 제가 하는 만큼 버는 거기 때문에 내가 몸 관리 잘하고 일만 많이 할 능력이 된다면 돈은 많이 벌 수 있어요. 중간에 뭐 놀러 가는 일도 없고 개업 준비도 안 했으면 이거보다 조금 소폭 상승했을 거라고 예상은 돼요. 23년도에 일한 날도 계산을 해보니까 월 평균 15.5일을 일했더라고요. 차주가 되고 난 다음에 일하는 근무 일수랑 비슷해요.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비슷하고, 한 달에 보름 정도 평균 일을 하니까 그거는 감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은 두더지는 기사 생활 때 한 달에 보름 정도 일을 했고 433만 원의 평균 급여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23년도에 기사 생활을 하고 바로 사업 준비를 했다고 했는데 왜 24년 매출이 아니고 25년 매출을 들고 왔냐? 24년 들어서 제가 3달을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24년 4월에 개업을 했어요. 그래서 1년치 데이터가 모이질 않았어요. 1, 2, 3월 달 공백이 있어가지고 24년도 데이터는 미완성이라서 제가 버려버리고 25년도 걸 가져왔어요. 1월부터 12월까지의 풀스토리를 가지고 와야 좀 신뢰가 생기니까, 그래서 2025년도 거를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1년이 지나면 이제 다음 해에 제가 26년도 또 매출을 또 결산해서 한번 또 공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두더지는 25년에 1억 1,400만 원 정도의 총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장비를 임대해주면서 올린 매출도 포함되어 있고, 제가 공사를 따내서 직접 했을 때 매출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총 매출이니까 요거는 감안을 하시고, 25년도에 어떻게 해서 이 매출이 나왔는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25년도에 총 근무 일수가 180일이네요.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하루 일하고 하루 쉬고 하루 일하고 하루 쉬었다는 이런 패턴인데, 기사 생활 때 급여 그래프랑 거의 흡사하죠. 1, 2월에는 이제 놀았다고 보시면 되고 1월 달에는 5일, 2월에는 3일 이렇게 해서 총 2달 합쳐서 8일밖에 일을 못했어요. 뭐 설 연휴도 껴있고 이러다 보니까 1, 2월 달에는 일을 못했다. 이쪽 업계는 1, 2월은 방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3월부터 이제 일이 또 터지죠. 지금도 그랬고 3월부터 25일, 17일, 16일 뭐 이런 패턴으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5월 달에는 어린이날 연휴가 한 4, 5일 정도 있었고요. 6, 7, 8월에는 이제 장마 기간이라서 비 오는 날이 좀 많이 있었고 10월 달에는 추석 연휴가 또 꽤 길었어요. 그래서 일을 많이 못했고 1년 동안 총 180일을 일을 하면서 1억 1,400만 원 정도의 이제 매출을 올린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1억 1,400만 원이 제 돈이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투자를 하고 뽑는 게 사업이니까 뭐 지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수입도 많아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출 항목을 좀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1년간 총 지출이 4,500만 원 정도 이렇게 잡혔네요. 지출이 4,500 정도면 한 40% 정도가 빠진 거네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마진이라고 하죠. 우리가 올렸던 매출 대비 남는 게 얼마인가? 저의 경우 한 60% 정도 남더라. 이 정도 계산해 볼 수 있겠네요. 세부적으로 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당연히 이제 주유비. 주유비가 약 1,000만 원 가량 사용을 했고요. 이 매입 등 잡비용은 제가 이제 공사를 맡아서 할 때가 있어요. 간단하게 이제 뭐 나무를 옮겨 심는다거나 외부 휴게 공간을 만든다거나 뭐 외부 정원을 만든다거나 경계석 시공을 한다던가 뭐 이런 간단한 시공들은 제가 맡아서 하는데, 거기에 이제 투입되는 인건비, 자재비 이제 이런 비용들 그런 것도 이제 지출로 잡아야죠.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비용이라고 하죠. 내가 장비를 사서 가만히 있으면은 누군가 나를 불러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여기 있다. 나는 이 장비를 가지고 있다. 나는 이 정도의 스킬을 가지고 있다. 나를 좀 갖다 써줘라 하고 홍보를 해야죠. 나를 누군가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다 홍보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블로그, 플레이스, 네이버, 카카오, 당근, 숨고 뭐 이런 모든 온라인 플랫폼에 거의 다 등록이 돼 있어요. 거기로 투입되는 비용이 연간 한 687만 원 정도가 잡혔네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맨 땅에 헤딩으로 전혀 인맥 없이 고향도 아닌 타지에서 이제 장비를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누가 나를 불러줄 것이냐 이거죠. 나는 여기 있는데 항상 나갈 준비가 돼 있는데 누군가 나에게 연락을 주지 않으면 내가 나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마케팅 비용으로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내야 될 이제 세금 종류들, 이제 부가세, 종소세, 이제 기장료, 지입료 같은 것들 1년 따져보니까 한 620만 원 정도 이렇게 납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장비가 3년 차, 25년도에는 2년 차였죠. 신차 수준이다 보니까 그렇게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가진 않았어요. 이 200만 원 중에 약 120만 원인가 140만 원 정도가 트랙이 끊어져가지고 트랙 교체 비용으로 나간 거라서, 그거를 빼고는 80만 원 정도가 이제 뭐 오일 교환이나 소모품 교환 이런 쪽으로 이제 좀 소요가 됐다. 어쨌거나 트랙이 끊어져서 교체하는 것도 유지보수의 일환이기 때문에 유지보수 비용으로 이제 잡아놨고, 이제 고정적으로 나가는 장비 싣고 다니는 운반차 보험 한 1% 정도, 이제 일하면서 생길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영업배상 책임보험, 요거는 장비에 속한 거예요. 이것도 한 1% 정도 잡혀 있어요. 그리고 요 이제 줄쳐놓은 밑으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개인마다 차이가 좀 심해요. 저는 이제 새 차로 이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감가상각이 중고로 시작하신 분들보다는 세죠. 저는 장비하고 운반차 요 두 개로만 해서 1억 4천만 원 정도의 투자금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할부가 없이 전액 현찰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쨌거나 제가 들어간 투자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다 사용하고 감가상각이 끝났을 부분에는 다시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지출로 빼놔야죠. 지금 벌어들인 수익에서 투자금을 회수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지출로 잡는 게 맞다고 보고, 이제 할부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제 할부 항목으로 이제 나가는 걸로 잡으시면 되겠죠. 장비는 제가 구입할 때 6,600만 원 정도가 총 소요됐는데 사실 10년 타기는 힘들다고 봐요. 그래도 고쳐서 폐차 때까지 한 10년까지 한번 질질 끌어본다고 생각을 하고 1년에 한 660만 원 정도가 이제 감가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운반차는 꽤 오래 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운반만 하고 세워놓기 때문에 이제 키로수가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사용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도 2.5톤 마이티를 한번 뽑아서 사용을 했던 적이 있는데 트럭 같은 경우는 꽤 오래 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폐차 때까지 최장 20년 보고 375만 원 정도 제가 잡아봤어요. 그렇게 해서 총 지출이 4,5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필요한 지출 내역을 전부 빼고 순소득이죠. 제가 회사를 다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회사원들은 뭐 세후, 세전 얼마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는 이게 세후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세금까지 전부 제하고 투자비 회수까지 다 빼고 남은 순소득이니까 월 평균 소득이 573만 원 정도 되더라.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그래서 월 평균 근무는 15일을 일을 했고 1년간 180일을 일했더라. 이거보다 더 못할 수도 있어요. 더 못할 수도 있고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취미생활이 있는데 이게 꼭 4명이서 해야 되는 취미생활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전에 약속을 딱 잡아놓으면 이제 취소를 할 수가 없는 취미생활이라서 약속을 잡았는데 그날에 일이 들어오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날이 많았음에도 못한 날이 있다. 더 하고 싶으면 더 할 수도 있었다. 더 놀고 싶으면 더 놀 수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일 많이 하시는 사장님들은 약 200일에서 210일 정도? 요 정도 하시더라고요. 그 월로 치면 저보다 한 달을 더 일하시는 거죠. 그리고 저는 투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입이 남들보다는 적을 거예요. 이제 중고로 사가지고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 지출되는 부분이 적으니까 수입이 더 그만큼 높겠죠. 그래서 그것도 좀 감안을 해서 좀 봐주시길 바라고요. 최저 월 소득을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25년 2월 그때 114만 원의 소득을 올렸더라고요. 성수기 비수기마다 벌 수 있는 금액의 차이가 굉장히 갭이 크다. 요것도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반대로 최고 월 소득 이때는 25년 3월 2월과 3월 한 달 차이인데 너무 극명하게 갈리죠. 포크레인 하면 월 1000 번다 뭐 이렇게 말씀들 하시잖아요. 벌 수 있어요. 충분히 벌 수 있는데 그런 달은 1년에 한두 번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데이터를 추출하다 보니까 이제 재미삼아서 한번 나온 건데, 하루에 최고 매출을 찍었을 때는 105만 원이었더라. 하루 일을 하고 이제 저녁 늦게까지 일을 했던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때 찍었던 매출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소형 장비다 보니까 하루에 100만 원 찍으면 진짜 많이 찍은 거예요. 큰 대형 장비하고 뭐 어태치먼트 딱 끼고 들어가서 하루에 뭐 200만 원, 300만 원 찍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요거는 재미로만 봐주시고, 작년까지는 하루에 제가 60만원 그리고 65만원 요 정도 수준의 이제 일대를 받았었는데, 그렇게 받은 거에서 이제 기름값 빼고 뭐 빼고 이제 아까 그 지출 내역들 있죠, 그거를 빼 보니까 이제 하루에 제가 벌어들일 수 있는 순소득은 38만원 정도인 것 같아요. 그걸 또 나눠 보니까 이제 평균 시급은 47,500원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되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그 기사 생활할 때는 433만원씩 벌다가 573만원씩 버는 이 투자가 잘된 투자일까요? 아니면 못된 투자일까요? 이것도 계산을 해보니까 어쨌거나 제가 일을 하는 건 똑같아요. 포크레인으로 일을 하는 건 똑같고 근무 일수도 똑같고, 하지만 변한 거는 이제 1억 4천만원이라는 투자금이 들어갔다는 거죠. 이제 투자금 투입 대비 월 평균 소득 증가분을 좀 계산을 해보면 연 12% 정도의 추가 수익이 나왔더라고요. 요즘 하도 이제 주식이 불장이다 보니까 주식에 빗대어 얘기해보면 1억 4천을 1년 전에 주식에 넣어놨으면 당연히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소득을 올렸겠죠. 근데 저는 이제 투자를 해놓고 12%의 추가 수입을 올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좀 생각하는 가치관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일이 좋고 이 일이 재밌고 내 걸 가지고 내 사업을 하는 것도 즐겁고 거기에 안정적으로 추가 수입까지 얻을 수 있고 괜찮은 투자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은데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서로 틀렸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다르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 사업 방향은 어떻게 해 나갈지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짜보면 이 마케팅 비용을 조금 줄이려고 해요. 처음에는 자리를 잡아야 되다 보니까 이제 홍보 비용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점점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예요. 저랑 마음이 맞는 거래처가 한둘씩 생기고 있고, 불러주셨던 데서 또 불러주고 계시고, 그래서 저를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늘어갈 때마다 이 마케팅 비용은 점점 적게 투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지출해서 내려가고 올라가고 할 게 없어요. 이 뭐 보험료나 이런 거는 다 대동소이 하고, 수리, 부품, 유지보수 비용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이거는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세금 관련 부분도 비슷비슷할 것 같고, 그래도 주유비 같은 경우도 좀 변동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마케팅 비용에서 감소되는 것들이 다른 부분에서 증가할 수 있다. 총 지출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떠신가요? 제 기사 생활 때부터 이제 차주 생활 때까지 1년간의 데이터를 낱낱이 공개를 해드렸는데 좀 다양한 반응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사업을 시작할 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어? 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고, 아니 거래처 신경 안 써도 되고 수금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냥 일만 해도 어지간히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데 그 돈 투입해가지고 뭐 얼마를 더 벌겠어, 뭐 이런 말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해보고 나니까 그 말도 맞아요. 이 금액을 투자해서 추가 수입이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아직 이제 개업한 지 3년차, 제가 더 일을 많이 하면 더 많이 뽑을 수 있는 구조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괜찮은
하는 투자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뺄 거 빼고 하루 소득을 보면 아까 얼마였죠? 38만 원이었나요? 일반적인 현장에서 이제 기공분들이 한 30만 원 수준에서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을 갖고 계신 분들에 비해서 조금 더 받는 건 맞지만 그렇게 많이 받고 있다라는 생각은 사실 들진 않아요.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쟤는 1년 중에 딱 반만 일하고 반은 노네. 한 달에 보름밖에 일을 안 하는데 570을 번다고? 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있을 건데 수치로만 봤을 때 이렇게 근무를 했다 이러는 거지, 일을 안 하는 날에 이 차량을 관리하고 뭐 견적 보러 가고 뭐 수금하고 계산서 발행하고 이런 직접 필드에 나가서 일하는 거 외의 업무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것들도 다 내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한 달에 15일만 일한다 요거를 좀 과장되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게 서울에서 대전까지 2시간 동안 운전만 하고 가도 허리가 뻐근하죠. 근데 이쪽 업계는 하루에 8시간 동안 그 좁은 데서 집중하면서 계속 운전을 한단 말이죠. 눈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한번 나가면 8시간씩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조종을 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체력 관리가 참 중요하고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쪽 업계에 진입 장벽이 꽤나 높다고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진입 장벽이 높은 건 맞는데 넘지 못할 벽은 아니거든요. 저 같은 일반인도 맨 땅에 헤딩해서 이렇게 벌어먹고 살고 있잖아요. 이쪽 업계에 문을 두드리는 분들, 또 문을 두드리고 싶으신 분들 뭐 댓글 많이 달아주셔도 되고 제 메일로 주셔도 되고, 아무래도 1년이라도 길을 먼저 걸어본 사람이 다음에 걷는 사람한테 노하우를 전수해 줄 수 있는 거니까 많이 문의 주셔도 되고, 뭐 친구가 장비를 한다, 아버지가 장비를 하신다, 가족이 장비를 한다 뭐 이러신 분들은 연락 안 주셔도 됩니다. 그냥 그분들 바지끄레기 잡고 그냥 끝까지 버티세요. 그게 제일 빠른 길이니까 끝까지 잡으시라고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저희 두더지TV에서 기획 중인 콘텐츠가 하나 있는데, 어떤 직군이든지 어떤 포지션이든지 상관없이 구직을 하고 계신 분들 저희 두더지TV에 나와주시면 면접을 대신 봐드립니다. 그럼 이쪽 업계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제 이걸 보셨다가 픽해갈 수 있게 제가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메일로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쪽 업계에 진입해서 들어오지 않는 이상 알기 힘든 것들, 이런 것들 많이 이제 촬영해서 제가 업로드 할 테니까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이 영상으로 해소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다른 부분은 어떻냐, 이 부분은 어떻냐, 궁금한 게 더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전부 다 댓글 달아드릴 테니까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다음 현장에서 다른 에피소드로 올게요.